예, 그렇다면 프로이트 이래 120년간 정신분석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발달해 왔고 오늘날 서울까지도 거의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120년간 정신분석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인터뷰해가지고 많은 정신분석 의사들이 밝혀낸 것은 뭐냐,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들 그러느냐 하는 것을 뭐 방대한 논문이 있는데 한말로 말하자면 다음 6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이 도양에서는 미처 몰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몰랐는데 프로이트가 그 천재는 천재죠. 인간의 마음은 평평하 이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프로이트 이래의 중대한 발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도양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 점잖은 사람이다. 또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또 원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 쓰죠. 그건 상당히 의미가 달라요. 그러나 서양은 인간의 마음을 그런 토포그래피, 하나 입체적인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 이래 본 거는 굉장한 발견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프로이트가 제일 가장 큰 공헌은 이후에 있는 인간의 의식이 있는가 하면은 무의식이 있다. 이거 프로이트의 참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 당시 유럽에는 전부 뭐 하나님 말씀 같은 것도 많았지만은 칸트나 헤겔, 철학이 발달되고 이래서 인간의 의식만 다 있는 걸로 알고 인간은 논리만 중요한 걸로 알았어요. 알았는데 프로이트가 폭탄선을 한 거죠. 논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 무의식이. 이걸 말하자면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그런 입체적으로 본 것이 가장 큰 그 사람의 공헌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예? 이 무의식이 인간을 지배한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리 점잖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어떻나요? 예? 속으로 아주 얌전한 처녀가 어떻게 되죠? 예? 얌전한 처녀가, 예? 고양이 아니라 처녀. 얌전한 처녀가 어떻게 되나요? 호박씨 깐단 말이 있죠? 그건 무의식이 호박씨를 까는 겁니다. 겉으로는 얌전하고 막 이런데 뒤로 딴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너무 얌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관상 볼 때도 너무 얌전하면 안 좋습니다. 겉으로 좀 실수도 하고 허점도 있어 보여야 진실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너무 반질반질하고 막 얌전하고 빈틈없다, 뒤로는 호박씨 까요, 되게. 그건 뭐냐? 무의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프로이트가 본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23년에 이고와 이도에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프로이트가 보는, 정신분석에서 보는 인간의 마음은 밑에는 무의식이 있고 위에 의식은 조금 있는 이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맨 밑에 갈수록 무엇이 들어앉았나요? 무의식의 아주 깊은 밑바탕에는 무엇이 들어앉았나요? 예? 이 원시 시대부터 내려오는 원시 감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맨 밑바탕에 갈수록 원시 감정이 들어있고, 이제 차차 올수록 좀 점잖은 이성적인 게 이제 돼가고 있는 건데, 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되기 직전의 상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이걸 전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의식. 프리컨셔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전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에 올라오기 쉬운 거, 이걸 갖다가 전의식이라. 예, 그래서 프로이트에 의하면은 뭐 길게 말하면 한이 없는데, 무의식에 있는 것은 의식에 못 올라온 것들이죠.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요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의식으로 또 올라옵니까? 예? 잠잘 적에는 이어서 보초들이 다 잠자거든. 그러니까 잠잘 적에 올라오고, 또 어떨 때 올라옵니까? 그렇지. 술 취해가지고 대뇌 피질이 좀 마비될 때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한다는 소리가 본심을 얘기하는 거지. 마음속에 있는. 또 어떨 때 올라옵니까? 또 어떨 때 올라오나요? 예? 실수. 그렇죠. 그리고 일상생활할 때는 절대 안 하는데, 실수할 때 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면 본 마음을 알 수 있죠. 예, 프로이트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 하면, 그 당시 독일의 어떤 국회의장이 어떤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의장으로서는 개최하기가 좀 싫은 안건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의장이 지금부터 독일의 국회를 개회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안건을 개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이 국회를 폐합니다. 폐회.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그걸 분석하고 있지. 그거는 의장이 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나온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예. 그럼 또 그 다음에 어떨 때 나오나요? 예?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 그러니까 감당 못할 화날 때. 보통 화는 참는데 감당 못할 화날 때는 이 의식계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예? 뭐라고? 그래서 그렇지. 최면술에 대단히 존경한 말이네. 최면술 때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감당 못할 화가 갑자기 올라오면은 마음속에 있는 게 말해서는 안 될 게 티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은 이래 사회 하다가도 개새끼 이런 사람이 있죠. 뭐 우리한테는 없지만은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속에 있는 것이 막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무의식에.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정신병이 될 때 올라옵니다. 정신병. 그 정신병이 되면 막 별짓을 다 해. 말하자면. 예, 그래서 어쨌든 프로이트가 보는 인간의 마음은 토포그래피, 입체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프로이트가 또 정신분석에서 보는 것은 다이나믹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이나믹 뷰. 우리말 하면 정신 역동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양에서 그동안의 인간의 마음을 본 거하고 전혀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은 도양서는 어떻게 보냐면, 내 마음은 뭐라고 그랬나요? 호수요. 이래 봤죠? 그게 도양의 마음이에요, 실제 또. 그래서 서양의 마음도 다르기도 하지만 프로이트가 본 거는 마음이 호수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막 당구 공 치듯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래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분석에서 보는 그런 말하자면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 같으면 이 갈등이 이래 올라오면 본능과 양심은 자아는 참아라. 그 이따 참다 하니까 아이고 이리 삐져 나오는 게 노이로제입니다. 노이로제는 뭐냐 하면은 본능과 양심이 부딪혀 가지고 거기서 튕기 나오는 게 노이로제예요. 튕기 나오는 게. 그래서 마음속은 항상 당구공 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거는 지난 20년 동안에 몇 차례 강의 나왔습니다만 정신방어 기제 있죠? 그렇죠? 정신방어 기제라는 것도 서양의 이 다이나믹 뷰에서 나온 겁니다. 정신 역동적인로 보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예를 들지만은 이 아내가 밥을 안 해주고 밥을 좀 남편이 갖다 달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새? 갖다 줍니까? 예? 어때요? 안 갖다 주는 사람이 늘어났죠? 그걸 안 갖다 주고 뭐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자가 왜 달라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편이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나면 그걸 집에서는 풀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어디다 푸나요? 밖에 나가가지고. 예? 뭐 거래처나 이런 사람 보고 돈도 줄 걸 안 주고 과음을 지르고 이러면 거래처에 있는 사람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되나요? 자기 집에 있는 개를 차죠? 그럼 개는 어떻게 하나요? 예? 지나가는 사람은 왕왕 짖죠? 그래서 이런 지구의 악순환이 되는 것도 다이나믹 뷰입니다. 다이나믹. 예. 그래서 이 다이나믹 뷰를 잘 이해해야 오늘날 현대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 같으면 부슈도 조지 W 부슈도 이락을 치고 또 김정일이도 지금 잡으러 올라가고 하는 것도 부슈의 다이나믹입니다. 부슈 마음속에 어릴 때 아버지가 기사백일 때리면서 이 김정일 같은 놈이라고 때렸다고 그랬죠? 예? 그냥 어릴 때부터 김정일이 나쁘다 하는 걸 생각가지고 있다가 테러가 터지는 바람에 김정일이 이놈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막 군대를 동원하고 신속 요새 뭐 스트라이키 군이라 하는가 뭔가 이런 걸 동원하고 이래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속의 다이나믹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외교하려면 간단해요. 앞으로 외교는 그 나라 지도자의 마음만 다스리 뿌리면 제절로 외교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외교가 그런 점을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나는 됐다. 막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믹 뷰, 경제적 견해입니다. 그 정신에 무슨 경제가 있냐 하지만은, 정신도 하나의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정신 에너지. 이 프로이트가 잘 봤어요. 정신도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으면은, 하루에 같은 공부를 해도 선생의 강의를 잘 듣고 노트를 막 하고 또 전부 해가지고 와서 변소에 와서 또 다시 읽어보고 이래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나요? 앉아서 멍하니 앉아가지고 뭐 지금 암흑에 달순인가 걔는 어디 가 있나? 에? 이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잔뜩 집중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사람이 100배 잘해요. 막 앉아서
하여 아들 놈은 군에서 어떻게 하나 막 이래 생각도 하고 온갖 새 날아가는 생각을 다 하면은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에너지로 보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에너지는 소모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정신은 도양에서는 그래 안 봤어요. 소모될 수 있다 그러고, 소모되면은 정신이 아주 작용이 아주 형편없게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정신 에너지가 소모되면 정신 작용이 아주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함부로 정신을 안 써요. 이병철 씨 이런 사람은 나도 몇 차례 만나보고 같이 저녁 식사도 살아 계실 때 했습니다만은 절대 함부로 신경을 안 씁니다. 평소에는 그냥 막 바보 비슷하게 이래 지내요. 지내는데 자기가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이병철 선생입니다. 고 이병철 선생.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는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좋다 하는 것을, 뭐 전에도 내 얘기했지만은 막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빠요. 하루를 보면 막 바빠 죽으려고 그래. 전화를 한 2대씩까지 된 사람이 있어. 막 일이 바빠. 내가 이 사람아 일이 가네 하고, 또 저쪽엔 딴 전화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쁜지 모르네. 그 사람이 집에 가면 잘 삽니까? 예? 어때요? 되게 가면 라면도 없어.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바쁘지 않는 사람이 집에 가면 뭐에 들어앉았습니다. 그 냉장고 열어보면 그래도 남양에서 온 과일도 있고, 예? 말하자면 그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나 보지 못했어. 그건 뭐냐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막 낭비하는 거예요. 온데 댕기면서. 그래서 소모된다는 것이고, 또 에너지는, 정신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변장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에너지가 여러 형태로 변장한다 하는. 그래서 이걸 어떤 학자는 정신 에너지를 전기에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기에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스위치를 꽂아 놓으면은 전기 에너지가 뭘로 나옵니까? 뭘로 나오나요? 전기 에너지가. 예? 에어컨으로 나와요. 에어컨도 나오고, 또 어떻게 꽂아놓으면 히터도 돼요. 히터. 또 어떻게 꽂아놓으면 자동차도 가요. 동력도 돼요. 그래서 전기는 같은 전기인데 변장을 하니까 여러 군데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또 전기 치료하는 데도 쓰이고, 그래서 정신 에너지는 변장을 한다 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고, 또 정신 에너지는 특히 그 합리화를 한다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정신 에너지를, 특히 본능적인 에너지를 중립화, 중성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중성화. 어떤 전기 에너지를 중성화를 해야 정신병이 안 걸린다 그랬어요. 이것도 뉴트럴리제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뉴트럴리제이션. 예, 그래서 또 정신 에너지는 성적인 에너지를 성 아닌 비성적 에너지로도 바꾼다고 그랬어요. 비성적 에너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같으면은 막 성행위를 하고 싶다, 이런 성 에너지가 올라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막 성 힘을 올리겠다고 뭘 먹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는 그 병적이고, 이걸 변장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성 에너지가 올라올 때 차라리 노동을 해가지고 막 돈을 번다든가 예술적 창조적인 일을 한다든가 하면 에너지를 바꾼 것입니다.
정신 스트럭처, 정신 구조설입니다. 스트럭처 뷰. 정신의 구조가 있다 하는 것은 아까도 나온 것처럼 이더, 이고, 슈퍼 이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구조도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정신의 제네틱 뷰. 제네틱이 뭐죠? 제네틱이 뭡니까? 유전적이라 말이 되는데, 이때는 꼭 유전적이라 해석하는 분들은 크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정신은 뭐냐? 오늘날 내 정신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영향받은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오늘날 내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만들어지고 또 그런 과거의 원인을 통해서 내 성격이 형성된다 하는 견해를 제네틱 뷰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겠나요? 이해하는 사람 손 들어보죠. 예, 제네틱. 그 다음에 끝으로 여섯 번째는 어댑티브 뷰. 어댑테이션 뷰라고. 어댑테이션이 뭡니까? 예, 적응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아무리 68명 중에 67등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살아남고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잘 보이고 싶고 현실에 적응하고 싶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댑티브 뷰라, 적응적 견해라 그럽니다. 이건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정신은,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 6가지 잘 이해했나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면은 우리 치료에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내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걸 비춰보면 환하게 나와요. 또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관상가 아닌 관상가가 됩니다. 과학적 점쟁이가 돼요. 이것만 잘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리학은 아마도 특히 이런 부분은 외교관들에게도 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지어 검사들이나 검찰 이런 데도 필요하다고 나는 보고, 또 큰 정치인들도 이런 판단을 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굿모닝 같은 데 안 걸립니다. 굿모닝 뭐죠? 예? 시티고, 또 요번에 청주 가가지고 단단히 걸린 놈이 있죠? 예? 그건 뭐예요? 굿나인가? 그 무슨 청주에 가서, 예? 말하자면, 그래서 아마 그 386들 이런 사람들은 걸리기가 쉬운 모이죠. 말하자면 고기도 잡을 때 보면 아주 큰 고기, 경험이 많은 고기는 여기서 안 뭅니다. 생전 물지도 않아요. 어쩌다 물더라도 그 미끼만 따먹고 도망가 버리죠. 아주 신내기 고기들 안 있어요? 별로 경험도 없고 욕심만 많은 고기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들은 조금 넣어주면 확 물고 딸려 올라와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예.